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어제 오늘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본의 관광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자영업과 지방이 살아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광 산업, 한국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늘도 2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우리 슬로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대표님 네.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 네.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제가 가장 최신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이 일본이고요, 네. 파란색이 한국인데 네. 보시면 이제 당연히 코로나 때는 급격히 줄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2005년 6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과 네. 일본이. 저 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급격히 이제 격차가 벌어지다가 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고요. 지금 네. 팬데믹 끝나고 난 뒤에도 한국이 지난해 1,870만 명이고요. 일본은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2배 넘네요. 이상 차이가 네.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요인들 보시면요. 또 일본은 지금 이제 일본의 전자부품과 반도체 수출을 넘어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자동차 수출이 가장 많고요. 2위가 지금 관광 산업입니다. 예. 어, 반도체보다도 많군요. 네네네. 관광 수입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55조 원 정도 되고요. 한국은 이게 29조 원 정도. 그러니까 네. 한국은 이제 뭐 관광객 수나 이제 그 전체 이 수출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2006년도는 네. 비슷했는데 20년 만에 네. 이 두 배의 격차가 벌어지게 네. 된 게 네. 아니 우리가 뭐 K-팝이다가 뭐 한국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네. 아니 이걸 한국의 문화를 소비하면서 왜 관광 분야는 이렇게 두 배의 격차가 난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것도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일단 엔저 효과가 좀 있고요. 제가 언제였나요? 그 15년 전쯤에 갔을 때 엔화가 15배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엔화가 많이 낮아졌죠. 지금 8배 정도 되니까요. 보시면 이제 일본이 관광 산업을 살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지방공항이나 노선을 확장했고, 지방공항을 네. 늘렸다. 네 그리고 그럼 사실 우리나라 지방공항을 늘려야 되냐 말이냐 이것도 논쟁적인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한국은 이제 뭐 무안공항이라든가 네. 뭐 양양공항도 있지만 음. 외국인 관광객은 많지 않죠. 활성화가 네. 잘 안 됐고요. 우리 좁은 땅에 공항이 이렇게 많냐라고 하지만 일본은 음. 무슨 사가현이나 뭐 시카라구아 같은 뭐 여러 군데군데 동네에 이제 그 지역 공항들이 많고 한국의 제주항공이 직접 취항하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본에 쓴 정책은 엔저 말고는 네. 지방공항을 늘렸다. 그렇습니다. 또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고부가가치 리조트 일단 뭐 대표적으로 뭐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가 들어 있고요. 세계적인 고부가치 리조트를 만들었다. 네. 그리고 일단 비자 면제, 그다음에 또 면세 규제 완화를 등등등. 비자를 면제했다. 네. 그다음에 면세, 길거리에서도 다 물건 사면 네, 텍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일본이 이제 그 3대 도시 중심으로 그러니까 도쿄와 오사카, 교토 3대 도시 중심으로 이게 비중이 60% 정도 됐다가 네. 지금 최근에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걸 네. 이제 지방으로 보내려는 이제 관광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놀랍게도 찾아보니까 한국은 이게 수도권이 무려 80%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세 개 도시가 70%라서 이게 너무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사실 단일 한 개 그 권역이 80%, 그다음에 제주도가 15%니까 수도권과 제주도를 뺀 나머지 관광 수요는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요가요. 근데 일본은 요즘 들어서 지방 관광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 관광을 늘리려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늘어난 수요 중에 상당 부분 이제 그 지역 그 관광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게 좀 논란이 돼서 이걸 지역 분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그런 관광 정책 패키지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팬데믹 수준 한국을 아까 그림 다시 보시면 한국은 이제 팬데믹 수준으로 복귀를 했는데 일본은 그 팬데믹 끝나면서 코로나 끝나면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폭발적으로 늘었네. 네, 한국은 거의 그냥 코로나 수준 겨우 지금 회복한 제가 정도밖에 안 지난 됩니다. 주말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네. 정말 길거리 사람이 많아요. 네네. 젊은이들이 많고 네네. 관광객이 많고. 네.
자, 그러면 예. 일본 관광의 보통 관광을 이제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관광객을 얼마나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있고 네. 그 현황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이게 그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지역 분산, 지속 가능성 그 대책으로 보고 있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와 면세, 지역공항, 노선 확장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인프라와 브랜드 상품, 국가 브랜드 상품으로 계속해서 이걸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리조트를 유치한다거나 지방 분산형 고부 관광을 패키지로 해서 이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이 객단가를 끌어올리는 거,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요. 이 한국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한국은 이제 관광객이 늘기도 늘었지만 여전히 이제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 보시면 이제 한국은 이제 그 수입 그 관광 수지를 보면 아까 보면 이렇게 관광객 수는 거의 비슷하게 늘었는데 이거 보면 이제 수입은 지금 파란색이 수입인데요. 지출 나가는 사람도 많고 네. 수입은 돈을 쓰는 건 오히려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훨씬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지금 돈을 과거만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저가 관광 또 환율 효과도 있겠지만 와서 과거보다 1인당 돈을 쓰고 간 돈이 훨씬 더 줄었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그럼 어디다 쓰는데 늘어난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와서 이제 돈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고부가 가치 관광.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인당 돈을 쓰고 가는 게 좀 늘어났고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관광 수요 중에 또 하나가 이 예. 돈키호테라는 이제 일본의 그 소매점이잖아요. 아기자기한 물건들 파는 소매점인데 여기 또 이제 그 외국인 그 관광객 매출이 한 3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이제 돈키호테라든가 이런 이제 지역 어디에도 가도 볼거리가 많고 즐길 거리 많은 그런 관광 수요들을 전국에 분산해 놨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부가 가치 관련해서 많이 그 언론에서 지적받는 것 중에 아레나 시설을 해야 된다. 아 맞습니다. 세계적인 공연, 그러니까 한국의 K-팝 전문 5만 명 이상 들어가는 공연장이 없다. 네. 공연 하나 보면 몇십만 원 티켓에 다 자고 가는데 왜 그런 걸 안 우리 하느냐. CJ ENM에서 하는 마마 그 콘서트를 홍콩에 가서 하죠. 네. 홍콩에서 하고 한국에서는 사실 그 정도 큰 지금 아직 공연장이 없는 데다가 지금 이제 창동에 쓰고 있는 게 하나 짓고 있는 게 하나 있고 예. 고양시에서 하는 그게 있고 또 인천에 이제 아레나가 있는데 여전히 그 10만 명까지 들어가는 큰 그런 이제 아레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그래서 이제 일본을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일본은 결국 이제 어떻게 돈을 더 많이 쓰고 가게 만들까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그 산업을 좀 키우는 그런 쪽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 포인트가 네. 이 한국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한국 관광객들 이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 여성 비중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 이건 이제 여성과 남성을 나타낸 건데 이 2010년 이전까지는 남성 관광객이 훨씬 많았고요. 근데 그 이후로 여성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500 여성 대 남성 비중이 거의 지금 그 1.5배 정도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제가 그 문화상품 부분에서 얘기를 들은 게 네. 우리가 인사동에 가면은 과거에는 골동품 이런 걸 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작은 인형 이런 걸 파는데 왜 이 골동품 이런 걸 못 파시냐라고 하니까 그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네네. 우리 문화재법 때문에 네. 이게 일정 용도 이상 되면 사실 문화재도 아닌데 네. 못 팔게 하는 거예요. 해외 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어, 관광 산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손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던데 이게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 최근에 그런 게 있었죠. 국립중앙박물관에 뮤즈라고 하는데 뮤즈, 예, 뮤지엄 플러스 굿즈라고 하는데 그게 올해 매출이 작년 매출이 413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매출이고요. 네네. 관람객 수만 650만 명이고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K-팝 데모 헌터스 효과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에 굉장히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고 줄 서서 이렇게 이 관람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또 입소문을 타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쪽으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이제 외국인 여성 관광객들이 많은 이유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여성 관광객들이 많은 거 이게 또 상당 부분 이게 K-팝 또 이렇게 K 한류 그 관련된 2030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2030 여성들이 좀 실제로 이제 그 비용을 많이 쓰진 않는데 약간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관광객은 아니지만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비교하면 어떤가? 소상공을 살리는데 네네. 이 관광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일본은 지난 10년간 이 관광 산업을 일으키는데 돈을 얼마나 썼나요? 계산해봤더니 지난 네. 10여 년 동안 네. 썼던 돈이 한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10조 원, 8조 원, 8조 9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크지는 않은 거죠. 예. 그럼 뭔가 일본에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정책의 장점이 뭐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뭐 엔화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관광객도 많이 일본을 갔던 게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간다라고 했지만 제가 옛날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로 제주도보다 비용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관광객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는데 제주도보다 비용이 더 싸다 아니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 또는 제주도가 워낙 또 바가지도 많고 물가 비쌌기 때문에 그런 일본의 어떤 가격적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외국이잖아요. 외국이고 또 이 항공 운항편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뭐 도쿄나 뭐 이 오사카뿐만 아니라도 지역 도시들이 또 아기자기한 관광 요소가 많아서 그런 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홋카이도만 해도 뭐 삿포로만 가기도 하고 하코다테나 뭐 비행이라든가 다른 이제 지역 도시까지 많이 관광이 연계돼 있는데 한국만 해도 오타루죠. 네, 오타루도 있고요. 오타루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한국은 오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만 있다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일본은 섬 같은데 해가지고 네네. 세계적 미술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많고. 뭐 그리스 같은 경우만 해도 와서 여러 섬들로 연계되는 그런 관광객들 많이 있고 알겠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GDP 대비 매출이 관광산업 매출이 한 16%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은 아직 그게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키우면 굉장히 큰 수출 산업도 될 수 있다. 네, 우리가 소상공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광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부가가치가 한국에서 높은 게 뭘까라고 보면 의료 관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의료 관광이 놀랍게도 아시아 1위고요. 글로벌에서도 한 10위 안에 5위에서 10위 안에 우리가 든다고 싱가포르를 하는데. 넘어선가 보죠. 네,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관광객이 일반 관광객이 35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의료 관광객들은 3,500만 원, 한 10배 정도를 쓴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특히 피부과 그 관련 이제 성형이 많이 늘어서 보면 이제 그 명동 관광객들 보면 다 이렇게 마스크 성형 중간에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피부과에 가면 또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국인 훨씬 더 많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료 관광을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 보시면 이제 2024년까지 117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2027년까지 440만 명까지 한 3배 가까이 의료 관광객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이 한 1,000만 명 되면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쇼핑 관광인데 네네. 이 다이소하고 올리브영 이런 데가 이제 압도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다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일본의 그 돈키호테라는 이제 소매점이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이 다이소 한번 보십시오. 다이소 매출 뭐 놀랍죠. 이렇게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지난해 4조 원 2024년에 4조 원 가까이 매출을 냈고요. 그중에 3,700억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올리브영도 올리브영 거의 5조 가까이 매출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각각 외국인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되고 특히 이제 명동 다이소 본점은 외국인 비중이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가서 보면 한국인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외국인들이 줄 서서 물건을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굴뚝 없는 산업 네. 이거를 일으키려면 몇 가지 대책을 얘기한다면 가장 강력한 대책은 뭐가 될까요? 사실 이제 그 얼마나 많이 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 얼마나 많이 쓰고 가느냐 와서 이제 돈을 쓸 거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고 사실 서울 시내에서 이제 그 시내 쇼핑만 하는 거 말고 좀 다양한 형태의 뭔가 이렇게 즐길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국 아직 뭐 이렇게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뭐 즐길 거리 그다음에 뭐 우리가 와서 뭐 서울랜드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많이 약하기도 하고요. 일본의 뭐 디즈니랜드와 비교하면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그다음에 K-뷰티 같은 것들 그다음에 K-의료관광 같은 것들이 실제로 와서 돈을 많이 쓰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키워야 된다. 일본은 그래서 이제 쇼핑을 지역 관광 확산의 도구로 썼는데 한국은 아직 서울 중심에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개선할 부분도 있고요. 우리
다이소나 올리브영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뭔가 그런 이제 쇼핑 포인트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명동이나 홍대 등 서울의 특정 지역에만 쏠려 있는데 우리 도쿄만 해도 사실은 2호선 라인 중심으로 여러 군데 관광 포인트가 있잖아요. 한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관광 산업이 일본의 반도체보다 많은 수입을 얻어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20년 전에는 한국하고 외국인 관광이 같았는데 지금은 2배가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관광 산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점검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이정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